안녕하세요, 최진영입니다. Q&A 영상을 이제 따로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첫 번째랑 두 번째 영상 때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좀 약간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이제 질의응답을 했는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약간 세트 사이에 이제 숨찬 상태에서 제가 이제 대답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저도 모르게 조금 100% 컨디션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제 운동할 때는 약간 진지하게 운동만 하는 식으로 방향을 잡고 Q&A를 조금 이제 잦은 빈도수로 진행을 해서 모든 분들께 답변을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많은 분들과 좀 이제 소통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뭐 당장에 제가 답변을 해드리지 못하더라도 뭐 언젠가는 답변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하는 마음에 조금 이제 잦은 빈도로 영상을 찍을 예정이니까 많이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케미컬 관리 본인이 직접 하시는지, 네. 코칭을 받으시는지 궁금하다고. 코칭도 받아봤고 제가 직접 해보기도 해봤는데, 이게 유명한 이제 해외 코치한테도 사실 코칭을 받아봤는데 온라인이라서 그런지 조금 한계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해외 코치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세계 코치들을 밑에 많이 거느려요. 그래서 솔직히 이 사람들이 탑 올림피안이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상대를 하기보다는 약간 이제 밑에 코치들을 연결해가지고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게 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식으로 이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해외 코칭 이제 받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 코치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을 해주신 그런 항목인데, 장성엽 선수와 사이는 어떤지. 성엽이 형이랑 사이? 네. 아주 잘 지내고요. 방금까지도 카톡했는데 약간 제 입장에서는 아주 지겨운 질문입니다.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익스텐션 50개에서 100개, 레그프레스 50개에서 100개씩 고반복 훈련이 시합 때 다리 분리도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50개에서 100개보다는 본인의 한 10에서 15RM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중량이 있는 무게를 선택해서 드롭 세트를 차라리 여러 세트를 해서 볼륨을 채워가지고 조금 횟수를 50개에서 100개를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 그냥 마냥 가벼운 중량으로 50에서 100개 요런 거는 사실상 그거 할 바에는 그냥 유산소 자전거를 타시던지 뭐 등산을 하시는 게 다리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즘 바벨로에서 네. 상원 외회전을 더해서 광배 타겟 하는데 로우는 로우답게 하는 게 맞지 않냐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딱 봐도 화가 많이 나 보이시는 질문 같은데, 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요. 요즘 보면은 그냥 당겨도 되는 거를 자꾸 몸을 비틀어서 당기고, 요즘 헬스 트렌드가 몸을 제자리에 가만히 놓질 않아. 자꾸 뭘 비틀어대고 꼬우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부분이고, 사실 회전이라는 부분이 웨이트 트레이닝에 있어서 저는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회전이라는 요소가 없이도 주동근에 올바르게 느낌을 유발시킬 줄 알아야 돼요. 회전 같은 경우에는 옵션, 조금 더 세밀한 타겟팅을 위해서 이제 약간 가미되어야 하는 약간 이제 플러스 옵션 같은 개념이지, 회전을 이제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그 부위 주동근의 느낌을 못 잡는다, 이거는 사실 그 운동 본질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는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은 조금 체형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으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분 말하는 요지가 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상당히 화가 많이 나 보입니다. 그런 거에 약간 지친 것 같은 뉘앙스가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시합 준비 때 기초대사량 그 이상으로 먹으면서 운동 강도, 유산소량으로 다이어트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대사량 이하로 먹으면서 엄청 고갈시켜야 하는지 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 다 맞는 방법이고요. 그 기초 대사보다 많이 먹으면서 유산소랑 운동 많이 하기. 이게 약간 초중반부에 써야 되는 방법이고, 그리고 결국에 이제 우리 시합 컨테스트용 이제 신체를 만드는 자체가 신체에서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지방을 안 내놓으려고 몸에서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지경까지 몸을 몰고 가려면은 결국에 기초 대사보다 막바지에는 비슷하게 먹거나 적게 먹는 상황에 결국은 부딪혀야 돼요. 근데 이거를 너무 초반부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장기 레이스를 이제 하되 막바지에는 전력 질주를 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답변을 해드리자면은 시기에 맞게끔 잘 넣어가지고 하셔야 된다.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라 현재 본인이 어떤 상태고 시합이 얼마나 남았고 이제 그런 기간이나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달라진다. 보디빌딩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알려주세요. 한 가지라는 건 없어요.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고요. 요즘 보면은 뭐 무조건 필수적인 한 가지라는 걸 강조하면서 어그로들을 많이 끄는데 저는 그거 그냥 사기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합니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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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케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치팅데이 먹방 혹은 도넛 먹방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 시즌 전에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곧 시즌이어가지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시즌이나 비시즌 때 운동 시간이나 세트 수가 차이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거의 안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데 비시즌 때는 아무래도 탄수화물 들어가는 양이 많고 영양 섭취가 오히려 넉넉하다 보니까 볼륨을 조금만 가져가도 데미지가 많이 가기 때문에 운동 양이 저절로 많이 안 나와요. 금방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시즌기 때 같은 경우 많이 하려고 많이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시즌기 때 운동을 이제 강하게 해서 데미지를 많이 주려고 하는데 시즌기 때는 사실상 근육 안에 들어가 있는 글리코겐 저장량이나 섭취되는 영양소의 양이 작기 때문에 내가 무기력함의 정도는 약간 더 증가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근육에 가는 데미지는 더 적기 때문에 운동을 조금 더 오래 끌고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디센딩 세트나 혼합 세트법을 이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답변을 짓자면은 비시즌기 때는 저절로 운동 시간이 짧아지고 시즌기 때는 비시즌 때보다는 저절로 길어진다. 이게 맞는 답변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운동 강도가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최진영 선수처럼 엄청난 강도로 해야 몸이 나오는 건가요? 요즘 너무 고강도로 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저는 뭐 명함도 못 내밀고요 요새. 네. 주변에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고강도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 드리자면은 왜 이제 제가 뭐 쓸데없이 헝그리 정신을 이제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근합성 자체가 신체 내에서는 굉장히 그냥 사치를 부리는 행위예요. 우리 신체는 이제 생식이 최우선이고 이게 최적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근육 합성은 맨 마지막인데, 이게 바디빌더들 몸이 어떻게 보면은 비정상적인 몸이죠. 비정상적인 몸을 일상처럼 유지하려면은 거의 전시 상황에 가까운 전투태세 상황들이 매번 일상처럼 반복돼야 신체가 그거에 맞게 대비를 해서 그에 맞는 이제 근육 합성을 그리고 이제 단백 동화를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그 정도가 안 된 상태에서 보통 대부분 편법들을 쓰시려고 하시는데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정말 생각보다 고강도로 몰아붙이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상화가 돼야 이제 겉으로 보이는 표층근들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게 강하게 해야 된다. 굳이 실패 지점까지 막 몰아치면서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리고 속근 섬유가 타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해부학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는 않을 건데, 실패 지점으로 가는
과정에서 개입되는 섬유가 있고 실패 지점부터 개입되는 섬유가 있어요. 근데 근비대를 일으키려면은 얘를 건드려야 돼. 그러니까 극한의 근비대를 일으키고 싶으시면은 솔직히 이 실패 지점 훈련을 피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부딪혀야 근성장이 이 전자보다는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선수들이나 수많은 매니아들이 기를 쓰고 이를 악물고 강제 반복을 받고 실패 지점 훈련 돌파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몸도 좋고, 그런 이유 때문에 강도를 굳이 높게 가져간다라는 게 저의 답변입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시합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질문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치팅은 먹던 탄수화물만 늘리는 정석 치팅, 이런 치팅 타이밍, 그리고 밴딩 로딩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몸 상태 체크하는 팁, 그리고 로딩할 때 수분이나 혹은 염분 들어가는 팁, 이런 거를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너무 자세한 틀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조금 반응들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완벽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원리 기전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별거 없어요. 이게 사실 운동 강도나 양 조금 늘어나고 그리고 먹는 게 줄어들면은 그게 밴딩의 일환이고요. 이게 반대로 휴식이 조금 늘고 운동량이 줄어들면서 섭취량이 늘면은 그게 이제 로딩의 첫 번째 그냥 밑거름이에요. 거기서 극대화가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 차이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극단적인 밴딩 로딩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다이어트 과정 자체가 정말로 이제 강했다면은 그 자체로 몸은 이미 밴딩 상태가 돼 있어야 되고, 시합 막바지에 가면은 서 있기가 힘든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밴딩 로딩을 이제 어느 시점부터 해야 되냐라고 많이들 물으시는데, 그 타이밍을 제가 정확히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어떻게 밴딩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이어트가 완벽하게 돼 있으면 돼요. 그 정도 다이어트 수준 되면은 밴딩 로딩이 먹히는 몸 상태가 돼요. 근데 그 정도 다이어트 상태가 아닌데 밴딩 로딩을 생각한다? 그거는 본인이 몸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뭔가 요행으로 막판 뒤집기를 하려는 습성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밴딩 로딩에 대한 꿀팁이라기보다는 밴딩 로딩을 어떻게 하든지 이제 몸에서 잘 빨아당길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피크위크 때 꿀팁. 그냥 이상한 걸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말한 대로 하던 대로 하시되, 제가 말한 그냥 딱 방금 말씀드린 밴딩 로딩 그냥 기본 원리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운동 좀 더 하고 조금 덜 먹으면 그게 밴딩의 일환, 그리고 로딩은 운동량 좀 줄이고 먹는 것 좀 늘리면은 그게 로딩의 일환입니다. 거기서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 그 강도 조절만 몸 상태 보시면서 잘 하시면 됩니다. 이상한 것만 안 하고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짓만 해도 8, 90%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좋은 몸 상태를 가진 분인데, 괜히 이상한 거 하다가 피를 보는 분들을 워낙 많이 봐가지고 베스트를 뽑고 싶은 마음이 이해는 가는데, 안 하는 이만 못한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정답을 이것도 말씀드리자면은 뻘짓을 하지 마라. 그게 저의 답변입니다. 네, 오늘 Q&A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 거고, 혹여나 오늘 답변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어차피 주기적으로 할 거니까 다음번에 또 질의응답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릴 수 있게끔 노력할 테니까 뭐 너무 상심해하지 마시고 다음번에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